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레시피,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 분석, 최소 5문제 이상 맞는 방법.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부동산학개론은 공부할수록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낯선 경제 용어와 각종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공부할수록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는 데다 결정적으로 계산 문제까지 10여 문제 정도가 나오다 보니 체감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과목에 대한 자신감까지 크게 떨어뜨립니다. 계산 문제는 암기 파트처럼 열심히 공식을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 마지막까지 수험생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학개론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계산 문제 자체를 포기하고 이론만 공부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2회의 경우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를 제외하면 75점을 만점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부동산학개론의 문제 특성상 지문을 매우 헛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아는 문제도 틀리기 쉬운 만큼 문제 10문제를 포기하는 건 리스크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어떤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부동산학개론의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드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부동산학개론 중에서 어떤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탄력성, 거미집 이론, 정보의 현재 가치, 입지론, 자기자본 수익률, 기대 수익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세후 현금 흐름 승수, 부채 비율, 단순 회수 기간법, 원금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입주 개수, 비율 임대차, 시산가액,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적산가액, 적산 임료,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등등등등 약 30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를 풀려면 관련 공식을 다 익혀야 하고 다양한 문제를 반복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30여 가지 문제를 능숙하게 풀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근 10년간 어떤 문제가 어떤 빈도로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쭉 보면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균형 가격 구하는 문제, 탄력성 관련 문제, 입주론 문제, 화폐 시간가치 문제, 금융론에서 분할 상환 방식과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문제, 감정평가론에서 비교 방식 문제. 이렇게 6가지 문제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30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6가지 문제 유형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계산 문제에서 최소 반은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공식도 알고 뭘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안다고 해도 답을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찾아내지 못한다면 포기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계산 문제 잘못 잡고 있으면 부동산학개론만 망치는 게 아니고 같이 시험을 보는 민법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순간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못 푸는 문제인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지를 한 번에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한 번에 파악이 되려면 공략할 문제를 정해서 유사한 문제를 반복 연습해봐야 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른 문제들도 공부하면 되지만 계산 문제를 포기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계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6가지 문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32회 계산 문제 중에서
앞에 열거한 6가지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1분 안에 풀 수 있었는지도 보겠습니다. 1번 균형가격 문제. 최근 5년간 연속해서 나온 균형가격 문제로 풀이는 보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2번 탄력성 문제. 탄력성 문제도 문제가 길어서 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문제를 꼬아내더라도 결국 풀이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연습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입지론 문제. 입지론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는데 풀이에 루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몇 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4번 화폐 시간가치 문제. 순 현재 가치를 구하는 이 문제는 7년 차이 1,420만원을 120만원과 1,300만원으로 분리한다는 것만 알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선 관련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어야 합니다. 5번 금융론 문제. 금융론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금리, 원리금 계산하는 문제인데 1분 안에 풀기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풀이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리저리 곱하고 더하고 하는 과정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6번 비교 방식 문제. 대상 토지 가액을 구하는 이런 문제는 문제가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만 알면 어렵지도 오래 걸리지도 않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6문제 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제만 빼곤 문제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크게 어렵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결국 반복 출제되는 6개 중에서 5개는 충분히 맞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32회에 출제가 된 나머지 4문제도 맞아보겠습니다. 거미집 이론 문제. 거미집 이론 문제도 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쉽고 간단한 문제에 속합니다. 다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문제. 이 문제도 1분 안에 풀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계산해야 할 숫자도 많고 그 숫자로 다시 더하고 빼고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입지 계수 문제. 이 문제도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일일이 공식에 대입해서 숫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1분 안에 풀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감정평가론의 수익 방식 문제. 이 문제는 보기는 복잡해 보여도 공식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학개론의 계산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난이도에 따라 풀이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계산 문제에서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버릴지를 잘 정하시는 것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계산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